아, 요즘 총선 관련해서 민주당 86운동권 청산 주장이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가 한 말입니다. 한 대표의 말을 요약해보면 두 가지 정도? 과거에 운동권의 상당수의 주사파가 있었다. 아주 낡은, 오래된. 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86 운동권이 민주당에 들어와 카르텔을 형성하고,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국회, 정부,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서 일하면서 민생과 국민을 외면하고, 이제는 고인물이 되어서 이들을 청산하고 교체하는 게 시대적 소명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얼른 생각하는 것이 제가 92년도에 뭐 했지? 하고 되물어봤습니다. 92년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들어갔었죠. 만 37살 때. 한동훈 위원장은 대장하니까 구의학부니까 9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때 쿠데타 주역이었던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어있던 시절이죠. 이게 민주화 운동 이전입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 없고 참 곤란한 그런 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선 92년 이후에 당시 전 386 세대의 주요 인사들에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나서서 일하라고 주선하고 또 실제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386 마티형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신문이 그렇게 썼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86 세대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86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앞선 세대입니다. 저도 그 86 세대의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죠.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저도 비판을 마땅히 받아야겠죠.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그런 발언은 참 발언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90년대 초반은 대격변기였었죠.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했고, 또 민주화운동 안에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안에서 여러 주장들이 대립하고 이른바 노선 논쟁과 투쟁이 심했던 시기였어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아주 많은 의견과 아주 많은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 난 것이 지금 민주화운동의 1차 과제는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인데 이건 선거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결론낸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이 되면 대부분의 그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 그런 노선에 대해서 동의하고 민주주의 큰 틀에서 선거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에 동의하면서 정치권에 대거 합류하게 되었죠.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도 이 과정에서 당시 386 세대의 대표적인 인사였던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오영식 등의 그런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이제 정치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면서 저는 그때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당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꿈을 펼쳐보아라. 이렇게 권유했던 것이 사실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설마 이걸 비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할게요.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처절한 내부 노선 논쟁을 거쳐서 이미 명쾌한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노선 문제이자 사상 문제이죠. 지금 또다시 주사파가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그때 처절했던 논쟁의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또 노력을 통해서 이뤄낸 우리 민주화의 과정인가에 대해서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듯 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참 안 될 말이다. 저는 제대로 된 역사책이라도 한번 읽어봐. 이제 주사파 파리 그만하시기를. 누구라도 낡은 주사파 파리 그만하시기를. 특히 정치권에서 하시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 운동권 정치인들이 오랜 기간 국회나 정부 청와대 요직에 있으면서 국민과 민생을 도외시하고 무능했다고 비판하는데 특히 그래서 고인물이 되었다고
그래서 386 카르텔 청산하고 이제 이것이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뭐 국민과 민생을 도외시했다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과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죠. 뭐 그걸 하나하나 따져볼 일은 앞으로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거칠게 이야기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전국교체한다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인가?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든 영역에 걸친 일종의 일대 사회 개조 형식이자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정말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히 앞으로 미완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 민주화 이후에 자신들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진행 중인 미완의 과정,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 이 말의 뜻을 깊게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민주화 운동, 민주화 이후 이전이 아니라 정권 교체 이후에 일어났던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어떤 전진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 말이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대교체론 주장만 있지 실제는 없다. 어떻게 아버지 세대를 아들 세대가 부정합니까? 부정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케네디 대통령이 40대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미국 사회가 세대 교체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40대 미국 대통령이 태어났다는 것이고 또 40대 대통령이 태어났다는 것은 미국 사회 전체가 세대 교체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인위적 세대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단호히 말하고 싶고요. 86세대는 지금 86세대가 386에서 486이 되었고 486에서 또 586이 되었고 686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386이라는 것은 당시에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이라는 이런 제한적인 그리고 별로 올바르지 않는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입니다. 학생 중심으로 자신들이 한국 역사를 규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학생이 이룬 것이 아니죠. 학생, 노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이룬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은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세대로 학생 중심을 규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제가 말한 86세대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세대는 주역세대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앞에선 세대도 그걸 인정해야 되고 뒤에선 사람들도 다른 세대도 그걸 인정해야 하고 이것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86세대는 지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공도 많이 세웠지만 과오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과 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람과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해서 남겨둔 것이 민주당과 나라의 자산으로 남아서 앞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과제가 도출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긴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떻게 86세대를 청산합니까? 더구나 86세대는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정점에 있거나 허리 이상의 일에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세대를 청산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청산주의라는 것은 참으로 나쁜 것입니다. 청산주의 과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증언과 기록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A라는 것은 왜 실패했는가? 이렇게 실패되었다면 어떤 과정에 잘못이 있는가? 이렇게 공과 과를 따져보아야 그 다음에 실패를 줄일 수가 있겠죠. 청산주의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한동훈 청산주의는 그 자체가
몰력사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특정 세대 청산이라는 주장은 아무리 좋게 봐도 모순입니다. 좋게 받아들여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했다면 86세대의 공과가 더 균형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이 맞죠. 계속 청산하다 보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86세대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난 시기 역사 속에서 공과 과를 엄밀히 평가하고 지금 시시하게 공천에 매달려서 각계약진하지 말고 특히 남북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 이게 이정표가 세워졌는데 이 이정표가 거꾸로 역주행당하면서 남과 북이 서로 응징할 수밖에 없는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다시 나서야 할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낡은 구호지만 차라리 구국의 강철대오란 표현이 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